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땅 위에 있는 만물을 움츠리게 만드는 차가운 겨울. 여러분 혹시 사계절 중에서 겨울은 없었으면 하고 바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 겨울이 생겨나게 된 이야기를 살짝 들여다볼까 합니다. Ready? Here we go. 여기에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소녀가 들판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페르세포네. 그녀 옆에 강에는 물의 요정인 나이아스들이 그녀를 돌봐주면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페르세포네의 마음은요, 향긋한 냄새가 나는 계곡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노란색 수선화가 피어 있었고요. 자, 그녀가 수선화를 따라갔을 때 물의 요정들은 페르세포네와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유는 물을 떠나는 순간 목이 말라서 죽을 테니까요. 이렇게 페르세포네가 수선화를 딱 뽑자 거기에 조그만 구멍이요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갈라지더니 말 6마리가 이끄는 커다란 마차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 마차를 몰던 지하의 신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해서 바로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잠시 후에 딸을 찾으러 온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도 역시 신이었는데요. 바로 곡식과 풍요의 신인 여신 데메테르였습니다. 딸을 찾아 헤맨 지 10일째가 되던 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태양의 신인 헬리오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데메테르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지하의 신 하데스에게 딸을 돌려달라고 하죠. 하지만 하데스는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자, 시름에 빠진 곡식의 곡물의 여신 데메테르 때문에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시름시름 바로 앓기 시작합니다. 메말라 가고요. 그러자 굶주림에 허덕이던 인간들은 신들의 왕인 제우스를 찾아가서 탄원하고 애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바로 앞에 나왔던 페르세포네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자, 과연 데메테르는 딸을 찾게 되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집니다. I'll be right back. 네, 결국 제우스는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하 세계에 있던 신 바로 하데스에게 딸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요, 이때 바로 하데스가 머리를 씁니다. 오랫동안 굶고 있던 페르세포네에게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권하죠. 자주 색깔의 이 과일은 바로 석류입니다. 페르세포네는요, 6알 정도를 집어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석류를 먹으면은요, 그 석류를 준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하데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페르세포네의 어머니인 바로 데메테르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바로 페르세포네는 6개월은 지상에서 머물 수 있고 나머지 6개월은 지하세계에 들어가서 하데스와 같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돌아오는 봄에 데메테르는 만물이 소생하게끔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여름에는 완전히 풍성하게 활짝 피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이 다시 지하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가을에는 모든 지상의 그러한 식물들은 잎을 떨구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메테르의 마음처럼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겨울 동안 바들바들 떨면서 겨울을 지내야 하는 것이겠죠. 자, 이게 바로 현재 인간에게 사계절이 생기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의 신화이고요. 자, 여기서 질문. 방금 나온 그런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관계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자, 먼저 데메트르와 제우스는요, 크로노스와 레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지간이면서 동시에 부부입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에 있는 바로 신이 지하의 신 하데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 하데스는 바로 자신의 조카인 페르세포네를 납치한 것이 되고요. 자,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참으로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인들은 왜 이렇게 이런 관계를 설정해서 신화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었을까요? 자,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전지전능한 무결점의 완벽한 신들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복수, 사랑, 증오, 그리고 잘못된 판단, 실수로 가득 찬 그런 인간들의 삶과 많이 닮아 있는 신들입니다. 그리고요, 자, 이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엄청난 능력이 주어진다는 점에서만 인간과 다를 뿐이고요. 그러면 그리스인들 또 로마인들은 왜 이런 종류의 신들을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자, 3000년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름대로의 답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문자 체계가 딱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 그리고 매일매일이 생존으로 가득 찬,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러한 힘든 노동과 그런 노력으로 가득 찼던 시절. 자, 본인들이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주위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혹은 귀족, 왕들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바로 신들에 빗댔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들은 그래서 인간과 닮아 있을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 신들은 실수를 하며 그리고 그 신들이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상징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 농사가 잘 되도록 바로 곡물의 여신인 데메트르에게 축복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겨울이 온다고 하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항상 좋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침잠할 때도 있고 다시 번성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계절의 순환과 생명의 순환을 통해서 깨우쳤던 것은 아닐까. 그것을 바로 문자가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면은요, 한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도 긴 버전과 짧은 버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의 이야기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건 그것은 각자 나름대로의 자유일 듯 싶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현재 내가 현대사회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또 거기서 행복감도 얻고 다른 에너지를 얻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고 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멋진 일이고 이미 잘 하고 계실 테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리 인간에게 사계절이 생기게 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야기가 나름대로 괜찮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주위에 링크 이렇게 걸어서 친구들한테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더 문화에 관련된 신화 말고도 음식 이야기, 다른 이야기도 더 만들 생각인데요. 여러분의 응원을 제가 함께 힘 받아서 그걸로 계속해서 다음번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응원도 부탁드리고요. 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그 다음에 좋은 에너지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주위에도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have a great and wonderful day. Thanks a lot. Bye.